이번 세션은 매크로그래프의 정명근 씨와 제가 앞뒤로 25분씩 나눠서 진행하게 될 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클러스 VR로 개발한 문주 VR에서 모바일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조이시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그 인라이트라든지 다른 프로덕스에서 주로 테크니컬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세션은 PA로서 테크니컬 이슈보다는 인디로 문주 VR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그런 소외라든지 VR 플랫폼으로 게임을 만들어 봤을 때 겪었던 느낌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룸즈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디게임으로 꽤 큰 성공을 거두었던 룸즈 메인 빌딩의 후속작으로 2013년도 쿠너 인터랙티브와 룸즈 메인 빌딩의 개발자였던 김종화 씨와 함께 협업으로 개발된 게임입니다. 안드로이드로 2013년 하반기에 iOS와 안드로이드로 발매가 되었고요. 컴퓨스가 퍼블리싱을 했었습니다. 꽤 초반에 다운로드라든지 여러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이런 것들이 매출로 직결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그 인디게임이 퍼블리셔와 손잡고 게임을 내왔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화 씨가 행사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 굳이 여기에서는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 쿠너 인터랙티브는 문제 발매 이후에 저영이 좋지 않아서 하다가 정리가 되었고 김종화 씨가 스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2014년도 5월쯤이었죠. 스팀 버전 발매 이전에 제게 이제 좀 스팀 버전 퀄리티를 좀 높이고 인형물을 덜어내면서 원래 의도했던 것들을 조금 넣는 게 어떠냐고 제의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재직 중이었고 회사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스팀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 상복이 참 많았어요. 2013년도 발매하자마자 구글 올해의 게임에 선정이 되었고 2014년도 도쿄 인디 게임 베스트 부분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기사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국 게임 대상포지상 그리고 인디 게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쯤에 VR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때 김정화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VR 리소스를 스팀 리소스를 그대로 VR로 올려서 그대로 빌드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니티가 4에서 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라이트 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 다듬어서 그냥 제게 이제 외주 형태로 작업을 해서 그대로 VR로 발매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의가 있었고 처음에는 저도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회사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역시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쯤에 제가 그때 진행하던 회사 프로젝트에서 조금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화 씨에게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스팀 버전을 그대로 VR로 만들 때 VR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괜찮았던 것들 중에서 빠진 것들을 살려서 넣어보자. 대신에 그때 제의했던 것들은 일정 금액에 대한 매출 비용이란 이런 게 아니고 매출이 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받고 싶다. 그래서 러닝 개런티를 제의를 했었고요. 인력을 제가 이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그때도 이제 계속 또 취직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VR 플랫폼을 경험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이에 따른 일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자서는 조금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로얄티 일정 부분을 그때 참여했던 멤버들에게 같이 쉐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인력 구성과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은 제가 책임을 질 테니 VR로 같이 가보자라고 했었고 김정화 씨가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VR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VR 플랫폼을 경험했던 것은 2014년 초에 오클러스 DK1이 처음 나왔을 때 호큰이라는 타이틀을 겪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VR 플랫폼을 겪어봤을 때 굉장히 새로웠었고 이게 어떤 플랫폼인지 어떻게 게임이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저 역시도 좀 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우선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VR 플랫폼에 맞춰서 게임 디자인과 아트를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룸즈의 경우에는 평면을 바라봤을 때 앞쪽만 바라보고 플레이를 하는 기점으로 제작이 된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을 VR로 올렸을 때 처음에 보았을 때는
정면 약 한 120도 정도의 공간만을 남기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검게 처리를 해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VR 플랫폼에 맞는 것인가, VR을 이렇게 만들면 게임이 괜찮을 것인가 라는 약간 저도 걱정이 들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작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트를 전면 수정을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인력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선에서만 해보자 하고 목표를 잡았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게임 디자인, 즉 룸즈는 언덕 위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식의 N이 들어가서 그 퍼즐을 풀어나가면서 그 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의 디자인, 즉 게임 컨셉에 맞추어서 유저가 기기를 씀으로써 그 게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도만 만들자라는 데 목표를 뒀고요. 그 대신에 VR로 만들기 때문에 VR스러운 것들을 넣는 게 어떠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일정, 그리고 원래 게임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을 때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고쳐야 될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의견을 강조하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보자라고 목표를 잡았었고요. 네 번째는 약간 욕심이었었는데 이거 조금 낮은 그래픽 사양, 플러스에서 분장했던 그래픽 카드는 GTX 97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대중에 혹시 낮은 사양으로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사양에서 돌아가는 VR 게임이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게임을 제작하고 뜯어보니까 이슈가 몇 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모바일 플랫폼으로 원래 기획되고 제작된 게임이었기 때문에 원래 리소스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텍스처를 보통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은 128, 256 이 정도로 굉장히 줄여쓰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코너 제식 시에 작업했던 것들은 큰 텍스처를 일단 넣어두고 엔진에서 리사이징해서 썼기 때문에 원래 모바일 텍스처의 소스는 거의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참 다행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내에 어떤 소스가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파악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파악하는 데 그 쓰는 시간이라든지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요. 유니티 5로 변하면서 쉐이더가 작동하지 않거나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했었습니다. 특히 그 리플렉션 관련돼서 유니티 4 때 SF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게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배경 작업하시거나 유니티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실 건데 유니티에 들어있던 미드레어가 비스트에서 유니티 5의 인라이팅으로 바뀌면서 라이트 매핑 방식이 조금 바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작업을 하면서 생각도 않게 좀 많이 발목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한 신당 못해도 최소 40에서 50번 정도는 구운 것 같습니다. 신 하나 구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를 잡았을 때 대충 시간 단축은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주말에 작업하는데 하루 종일 라이트 매핑만 듣다가 시간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 멤버들을 제가 이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가 나무를 하나 만들어도 좋다, 풀을 하나 만들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멤버들을 한 명, 두 명씩 끌어들여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러한 멤버들 중에 VR을 경험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DK1 가지고 해본 게 전부였었고 물론 미디어라든지 행사 때 조금씩 옆에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체감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저 역시도 그랬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다는 친구들조차 VR을 한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오클러스 런칭 타이틀이 처음부터 결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초기에 어느 정도 정말 더미 수준에서 라이트 매핑만 했던 그 레벨에서 갑작스럽게 오클러스 런칭 타이틀을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었고요. 처음 일정은 원래 올해 6월까지를 저는 보고 종아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3월 말로 당겨지면서 좀 굉장히 일정적으로 굉장히 좀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VR에 대한 부분들은 김정아 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직접 노트북에다가 DK2를 당시 들고 와서 카페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끼리 플레이를 해보고 그리고 참여 멤버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실제 진행을 했을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맥스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들을 해서 인디 개발자를 모십니다.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구글에 올려서 대박을 낼 겁니다라고 사람 많이 모집하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 하시면서 했을 때 결국 누가 한 명 독박을 쓰든지 다 같이 망하든지 모두가 하고 우리 열심히 해봐요.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내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 때는 거의 좀 많이 겪어봤던 문제였었고요. 실제 인디라는 것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모여서 게임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돈이 걸려 있고 잘 되면 정말 지금 길 건너 친구들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1%조차도 안 되는 게 사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을 못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제가 요즘 이제 조이시티 근무하면서 겪는 일과인데요. 실제로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이제 9시부터 업무를 보고 6시쯤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뭐 이러면 한 4시간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4시간을 월화수목금을 중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회식을 한다든지 일정이 조금 밀려서 회사에서 뭘 좀 더 본다든지 퇴근하고 좀 피곤해서 좀 늘어지거나 하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좀 이게 4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넥스 켜고 유니티 켜고 혹은 집에서 뭔가 자료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거의 시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개인 개발한다든지 개인 포트폴리오라든지 작업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풀타임을 기준으로 일정을 산출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 경우에는 집에서 풀타임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일정 산출을 회사 다닐 때의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거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개인적으로 참여한 멤버들 그리고 어찌 보면 풀타임에 참여하는 멤버들 간의 그런 일정 문제 이외에도 PD를 맡고 있던 김종환 씨와 제가 AD 롤과 스나이커 아티스트 롤을 맡고 있었는데 처음에 김종환 씨가 직접 컨셉 아티스트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창구가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3D 모델러들이라든지 이펙트 가이드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종환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때 회사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겠지만은 작업하는 친구들이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달라질 때 혼선이라든지 그 피로도를 느끼게 되면은 인디 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것이 작업하는 사람이 피로도를 심하게 느낄 때 회사 업무와 인디 개발과 왔을 때 결국은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간쯤에 김종환 씨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창구를 일어나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아트 관련된 사항은 저를 통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에 대한 것들을 멤버들에게 고지를 하고 필요한 것들은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이야기를 했던 게 멤버들 참여도가 낮던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일정에 맞춰서 결과는 낼 것이고 제가 독박을 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만은 어느 중심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나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는 이 단톡방이라는 거를 다들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겠지만은 저희는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제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페이스북 같은데 이미지를 올려서 광고를 한다는 쪽으로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트렐러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처럼 일정을 정하고 어느 태스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회의 때 나온 이야기들을 단톡방에서 공유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냥 올려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은 한번 봐주고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 트렐로에 올려서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실제 맨 왼쪽은 저희들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 말고는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처음 우리 메인 빌딩에 대해서 첫 화면이 모바일과 스팀에서는 2D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실제 이거에 대한 메인 컨셉은 3D였었고 회사 다닐 때 김종환 씨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잡았던 컨셉 같습니다. 형편없지만은 3D 하는 사람이 이만큼 하는 게 어디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게임 출시에서 나왔던 것들은 룸즈 모바일판 초기 화면입니다. 작년에 아마 행사 때 공개했던 걸로 아는데 오른쪽이 룸즈 USA가 북미 쪽 런칭하면서 사용했던 이미지입니다. 이 3D 컨셉 아트가 꽤 마음에 들었었나 본지 포스터로 제작이 되었었고요. 모바일과 스팀에서는 결국은 이게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보다 스팀보다 VR에서는 이 VR 환경에서 2D로 건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선택이었고 이 3D 소스가 다행히도 살아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몇 번 회사가 바뀌고 종합시한테 넘어가고 소실이 된 줄 알고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데이터가 살아있어서 텍스처만 맞춰서 세팅을 하고 뒤에도 좀 손을 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원래 돌아갈 때 약간 네 번째 테마가 좀 재미있게 돌아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 살리지 못했고요.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 시간 문제상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VR을 처음 작업해 보시거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썼을 때 유저가 느끼는 공간에 대한 인지는 현재 중심축을 상대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인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멀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2D 화면으로 보이는 것과 이 VR을 썼을 때 보여지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VR 컨텐츠만이 가지는 이런 그 게임 디자인이라든지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그런 리소스만으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VR의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하이 퀄리티로 만들고 거의 포토리얼리스틱에 근접하게 만들면 굉장히 즐겁겠죠. 하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유저가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쁘네? 이 정도 생각 정도 만들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에 있게 저희가 나왔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원래는 굉장히 나무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걸쳐있는 것들을 이 레퍼런스 소스들을 그냥 무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거를 컨셉 아트 하시는 분이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가이드 컨셉을 잡아주셨고요. 트래킹 UI, 즉 유저가 3D로 제작된 모델을 보았을 때 UI가 활성화되는, 즉 눌렀을 때 2D 이미지로 나오는 UI가 아닌 이 3D 모델을 바라봤을 때 활성화되는 UI를 넣어서 그렇게 조금 그래도 VR스럽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했었고요. 어저께 그 VR 체험 좀 오신 분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유저 뒤편에 배치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했었고요.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게 페이스북에서 그 VR로 준비 중인 컨텐츠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럭키 스케일이라고 이 공간 연출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 VR이라고 한다면은 실사 기반의 굉장히 하이 퀄리티 컨텐츠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이 럭키 스테이지를 봤을 때는 이런 컨셉에 이런 식도 충분히 유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VR 특징을 많이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트래킹 UI는 이런 식으로 유저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를 해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아웃라인이 활성화되어서 볼 수 있게 했었는데요. 트로피들도 원래 모바일 쪽에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들인데 VR에 맞춰서 이 소스와 이 기존 트로피 전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풀 3D로 보이니까요. 대신에 쉐이더에서 카메라 벡터 기반, 즉 바라보는 시각으로 작성을 되는 것들, 림라이트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좌안과 우안을 번갈아 렌더를 하기 때문에 좌우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벡터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반짝거리는 것들에서 약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걷어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메인씬이 가운데 유저가 있고 좌우에 UI를 배치하고 앞쪽이 테마를 선택하고 플레이하는 화면이고요. 뒤쪽이 트로피를 돌아보았을 때 헤드 트래킹 센서에 맞춰서 들어가면은 플레이하면서 얻은 옵션들을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플레이하면서 수시로 뒤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생각나면 볼 수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VR 컨텐츠만이 줄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맨 뒤쪽에 엑시스인데 이걸 누르면 어플 스테이지로 가는데 여기까지 돌아보려면 허리를 180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어두워서 지금 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인게임 테마는 총 4가지로 제작이 되었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입니다. 겨울 테마를 VR로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눈을 유저 위에 배치를 해서 플레이가 시작되면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다, 되게 신기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거 개발이 끝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부분인데 이 파티클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VR 컨텐츠에서 또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VR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 연출에서 파티클의 적절한 사용이 유저가 느끼기에 VR 컨텐츠의 그 감각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3월 28일 오클러스 플랫폼에 런칭을 했고요. 헤드 트래킹을 이용한 그 숨은 퍼즐 찾기 조각이라 해서 게임 플레이하는 도중에 플레이 씬 여기저기에 조그마한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헤드 트래킹으로 맞추어서 버튼을 누르면 획득해서 숨겨진 이벤트가 발생하는 식으로 그 정도의 컨텐츠만을 넣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트는 결국 보셨다시피 바라보는 쪽에 제약되어 있던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번 VR 컨텐츠에 맞춰서 전부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5불입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그 VR 쪽 부스 쪽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제가 테크 이슈보다는 좀 광고로 나온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즐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디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럼 무엇일까? 제가 멤버들을 모아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너네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저희 팀 멤버들을 부를 때 몇 가지 제가 좀 약을 팔았습니다. 뭐 팔았냐면은 일단 첫 마디가 뭐였어요? 돈 안 된다. 돈 보고 들어올 거면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외주를 해라. 미안한데 크게 돈 될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은 너네 그 한 달 10대도 안 나올 수가 있다. 6개월간 이런 그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나름 또 저도 이제 조금씩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같이 개발을 했는데 과연 너네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많은 회사들이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에 대한 엔진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어보지 않는다면 경험을 겪기 쉽지 않습니다. 신입이 된 경력이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겪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VR 쪽은 저희 구성원 멤버들이 전체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메인신 구축에 대해서도 컨셉 아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델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들을 많이 다듬어서 정리한 겁니다. 저나 정아 씨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구성원들이 직접 써보고 겪으면서 이야기 나온 것들을 총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의견을 주고 게임을 만들고 시작해서 전체까지 끝까지 나오는 것들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개인 개발에 관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나왔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플러스 리프트도 런칭이 되어 있고 바이오kon이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 경험해본 사람들이 되게 없습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가 있었으니까 분명 이러한 경험치가 먼저 쌓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약한 게 제일 큰 건데, 이미 상용화 출시된 게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VR로 나가고 너네들이 다 손 놓고 못한다고 손 털어도 나는 이거 끝까지 해서 낼 거니까 분명히 게임 개발 이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걸로 너네가 회사에 면접 볼 때 뻥을 치던 했던 것만큼 이야기를 하던 그건 너네 알아서 하면 문제고, 경력에 분명히 포함을 시켰을 때 한 줄이라도 쓰게 될 거니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몇 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덕분에 이런 것도 생겼어요. 그 밸브 쪽에서 그 VR 개발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바이브를 준다길래 밸브 신청했는데 다음날 바로 주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DLC를 준비 중입니다. 일정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이미 그 초기에 VR 개발할 때 시행착오라든지 R&D 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출시를 했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것들이 없고 고민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트 리소스를 VR 지하 테마 쪽의 경우에는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결정만 있지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DLC가 끝나면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VR 컨텐츠가 시각적인 즐거움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일정이 다가오면 제가 뭐 페이스북에 VR 컨텐츠 쪽에 공개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재미난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VR 개발한다고 참 잘 따라와서 저희 VR 팀 멤버 한 5명 정도입니다. 그분들과 참 격려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서스 멤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속 장명원 씨에게 다음 시즌 진행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의 주제는 영화 연출가 게임 레벨 디자인이 개발한 VR 컨텐츠 제작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매크로그래프라고요. VFX 전문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작년 9월에 MGVR이라는 산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명랑, 평해전, 주성체의 미니너의 CG를 전담한 회사고요. 미니너 같은 경우에 작년 25일 동안 1억 명 정도의 관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VR 사업본부의 최종 목표는 VR 테마파크입니다. 동영상 소리가 안 나네요. 최근에 VR로 작업했던 저희 회사 컨텐츠고요. 저희는 유니티와 언리얼 두 개를 사용하는데 유니티로 기본적인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타입으로 여러 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큰 영화사와 같이 VR 컨텐츠를 또 준비 중입니다. 보시다 보면 오큘러스 리프트를 쓰고 있는 인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저기 저작권이 있어서 씌우는 걸로. 이번에 있을 충치 대폭격이라는 것에 VR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영화 슈퍼바이저 한 분이랑 그 다음에 게임 개발자 한 분이 리드를 하고 있죠. 두 분 다 다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터와 연동한 콘텐츠를 제작 중이고 반응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좀 실렸고요. 이곳에 저는 유니티와 언리얼을 활용해서 VR 콘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모델링, 서브선스, 싱구성, 이펙트, 블루프린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임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헬게트랑 에이카 상급 추천팀에서 레벨 제안을 근무했고요. 그리고 오디션 온가스의 배경 파트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NHN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와이즈캣에서 리드 레벨 제안으로 러닝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 디지털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재학 중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PG 레벨 디자인이라는 단행본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더 게임 그래픽스라는 후쿠지의 필칭이기도 하면서 세 권의 필칭을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게임 그래픽스 VR 관련된 내용을 집필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VR에 관한 강연으로 영화, 게임, 레벨 디자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HMD와 VR의 전공에 열광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둘은 PC와 HMD 화면의 차이가 마운렌즈와 마운렌즈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운렌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은 모니터를 보는 것과 비슷하고요. 마운렌즈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에 많이 쓰이는데 넓은 시야각으로 주변을 많이 둘러볼 수 있어서 HMD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HMD는 이전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VR에서 항상 가져가 되고 있는 게 원리인데요. 이건 시각 정보랑 귀 뒤쪽에 있는 정적인 정보가 달라서 생깁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진동인식한 버스랑 차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특히 강한데요. VR에서는 안 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몸이랑 움직이는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시뮬레이터를 같이 하면 멀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콘텐츠랑 시뮬레이터하고의 그 싱크가 안 맞으면 멀미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은 왼쪽 폰을 도는데 시뮬레이터가 오른쪽 축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 4시간 정도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에스컬레이터인데 막상 가보니까 조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 일어났던 게 달라서 순간 멀미가 되게 느껴졌어요. 이게 VR에서 쓸데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동할 때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창밖을 보게 되면 정보가 같아서 멀미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는 눈에 보이는 거랑 이제 차의 진동이 같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멀미 없이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슬라이드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쓰겠습니다. 네. 자, 일단 카메라 위치를 고정했습니다. 영화 감상하는 컨텐츠인데요. 고정된 카메라 위치, 그리고 즐기는 컨텐츠의 스크린, 그리고 배경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데 멀미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고정된 카메라와 배경, 액터들이 움직이는 거, 이 정도의 경험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멀미를 당하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주변 소리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데 키보드 앞에 있는 버튼 두 개를 그냥 계속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주변에서 날파리들이 막 윙윙거리면서 떼거지가 쌓이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거미가 이제 팔을 타고 올라가지고 막 오는데 그 소리랑 그 다음에 공룡이 옆에 와가지고 막 짖어대요. 네. 근데 키보드를 계속이라고 쓰면 돼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정말 VR의 경험을 잘 살린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차에 태우십시오. 슈팅 게임인데요. 작년 모바일 VR 전에서 1등을 했고 조종하는 유저랑 사격하는 유저가 동시에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멀미가 덜한데 이거 물속에서 빨리 이동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이동하니까 그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는 오래돼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해서 퍼즐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는 레벨전이었고 굉장히 좀 오래 태웠던 이건 저랑 저희 팀원들이 작년 초에 VR잼에 나왔던 컨텐츠인데요.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서 옵슬레이드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기어 VR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럼 헤드 트래킹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봅슬레이가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봅슬레이는 머리 자체가 움직여도 코너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택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게 VR 환경 안에 코를 집어넣으면은 멀미가 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했는데 그럼 우리 봅슬레이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봅슬레이를 1인칭으로 할 것인지 3인칭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럼 어중간하게 코랑 비슷하게 3분의 2 정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멀미가 좀 덜 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든 봅슬레이든 사실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 코너를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봅슬레이도 마찬가지라서 그 부분에 가속이 되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 부분에서 가속도가 돼서 좀 더 빨리 달리는 거죠. 그리고 빨리 달릴수록 더 이제 조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건 레벨자인적인 요소인데요. 갖다 붙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일정한 간격의 커브 모양이 있을 때는 이게 사물이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 모양을 냈으면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좀 배치를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저런 커버가 있었는데 원래는 저런 커버가 실제 상황에서는 코너링을 할 때 안 튀겨나갈 거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게임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저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지붕을 빠져나와가지고 만났을 때 이제 탁 트인 공간, 그때 좀 이른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이런 기법들은 레벨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언차티드4의 한 장면인데, 먼저 굉장히 낮은 천정, 낮고 어두운 천정의 동굴에서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무릎 이 정도까지 물이 차 있어요. 주인공이 머리를 숙이면서 겨우 이렇게 힘들게 천천히 빠져나가다가 바깥에 탁 트인 공간을 만났을 때, 그때 유저는 정말 완전 다른 공간에 왔다, 다른 컨셉의 배경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뭐 무슨 어필, 카운터 어택, 어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이런 기법을 응용을 했는데 좀 적용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선형 코너 있을 때는 멀미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보통 90도로 꺾게 되면은 굉장히 멀미가 심해요. 그래서 그러면 유선형을 볼 수 있는 거 어떨까 해서 했는데, 모슬레가 굉장히 특이한 게, 트랙이 그러니까 옆으로 벽면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코너를 돌거든요. 그래서 90도를 걷더라도 멀미가 안 나요. 그냥 기울여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만 해요. 그러면서 속도감도 느끼고, 거기다 가이드라인에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뭐 VR이라고 해서 크게 기존 러닝 게임하고 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횡스크롤이랑 정스크롤을 병행했던 러닝 게임이고요. 와이즈캣을 진행했어요. 보면 왼쪽으로 일단 코너를 놓고, 그리고 시나는 횡스크롤에서 종스크롤로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갔다가 옆에서 보다가 다시 종스크롤로 바뀌는 이 순간에 카메라가 캐릭터를 급하게 달아요. 그때 굉장히 속도감 느끼는, 이거는 유니티 카메라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발견했던 건데, 그리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장애물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다가온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랜드마크를 만났을 때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횡이랑 종이랑 탑이랑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의도한 건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처져 있어 위에서 봤을 때 일정도씩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속도감 느끼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영화 연출과 VR 장점을 살린 콘텐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유저가 저희는 많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영화 연출과 VR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는데요. 카메라의 이동이랑 구도를 통한 연출이 보통 대부분이고, 페이드와 같이 장면 전환을 하는 기법이랑,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쇼트로 보통 보게 됩니다. 촬영 감독이 레이디 액션을 외치고 배우 연기를 하고 컷이라고 할 때까지 한 장면을 쇼트라고 하는데, 컷이라고 부르는 건, 편집에서 컷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그 편집만의 또 한 장면이라고 그러고요. 쇼트라는 것은 촬영해서 그 원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쇼트는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한 12가지 정도로 하고, 크게 제가 3개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인물이랑 사물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데, 보통 드라마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가슴 정도에서 이마 정도까지. 그래서 인물의 표정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빅클로저, 스트림 클로저 이렇게 해서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미디움 쇼트인데요. 골반에서부터 머리를 벗어나고까지 배경을 보여주는 쇼트로 인물들의 행동과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미디엄 롱쇼트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더 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미장센 화면 구성이 정말 정말 잘 됐어요. 이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미장센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롱쇼트인데 이거는 전시상과 주로 배경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화 페이드아웃이 되고 장면 전환이 된 다음에 카메라가 주변 배경을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영화 아바타 스린 롱쇼트. 제가 이걸 나름대로 분석.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보이는 그 노란색 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라색 꺾어지는, 지그재그 꺾어지는 바위. 이런 것들이 사실 거리감이랑 그리고 이제 깊이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랑 중간중간에 보시면 일자로 쭉 뻗은 그런 바위랑 그리고 이쪽으로 바위랑 그리고 덩클 같은 것들이 있네요. 쓸데없이 저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제 1.2C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스트레이 롱쇼트. 마찬가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군이 계속 쫓기고 있어서 이제 불리한 상황인데요. 먼저 녹색 나무랑 바닥에 타일인데 일단 좌우 화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적군과 아군을 분리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 눈 2개가 있는데요. 어둡고 붉게 닫혀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암시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은 담벼락 아래서 겨우 이제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다음 장면에 뛰쳐나가는 그 꼬마아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동료가 구탈당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 명은 자포자기 하듯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미장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자, 본격적으로 에어본 VR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전시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에 버추얼 라이트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일부사산한 이미지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 버추얼 라이트라는 이미지가 커지는 거가 카메라가 쓸데없이 이동하는 거를 미리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먼저 보여줘서 익숙해지게 하는 건데 화면 중앙에 물건이 커지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썼고요. 그리고 지프차 위에 이제 본네트 위를 배당이 실제 해보면은 굉장히 잘 맞는 건데 본네트랑 배낭 옆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위로 이렇게 천천히 타고 올라가서 더 그런 멀미 같은 걸 못 느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리고 중요한 정보만 노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화에서 터널형 구도랑 비슷하고 굳이 불필요한 걸 안 보여도 상관없죠. 이런 구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헨이라는 VR 단편 애니메이션인데요. 헤드 트래킹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보시면 캐릭터의 전신과 배경을 모두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쓰는 롱 쇼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막혀있는 장면이 이제 주인공을 좀 더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왼쪽에 입구, 오른쪽에 출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팩트 있는 장면을 주는데 이것은 H&D 사용자의 머리 위로 풍선 강아지가 점프를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헨리랑 풍선이랑 같이 대화를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롱쇼트를 일단 카메라가 정지되는 상태에서 액터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멀미를 안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액터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고 영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사람이랑 차가 멀리서 자기 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VR이라고 하면 당연히 헤드 트래킹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사용자의 카메라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액터랑 거대 생명체가 자기한테 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재미있는 부분을 좀 발견했는데 사실 작은 개를 굉장히 큰 창살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잡으려고 찍으려는 순간에 거대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에 집중하다가 큰 것을 만났을 때 그 큰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비슷한 VR 콘텐츠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잠자리에 집중을 하다가 큰 공룡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커거든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VR에서 레벨 차이는 사각대이 아닌 공간 전체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화면 구성이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이제 세로 포시도 돼 있었어요. 강한 햇살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전장인데 여기 사실은 유태인 박물관인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구조물들이 바닥에 막 있어요. 그래서 저런 강한 햇살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자면 희망을 뜻하는 걸 지금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사선 구조의 배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가 빠르거나 코너를 돌 때 멀미가 심해서 가급적 코너를 도는 일은 자제를 하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탑승문을 이용합니다. 주로 정지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있거나 할 것을 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상현실을 해서 이유 없이 공중에 붕 떠있는 것을 자제를 하고요. 1인칭 시점에서 다음날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화면 구도는 전체 확장해서 전환하고 액터들이 카메라로 다가오는 방식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VR의 문법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FPS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토를 타고 다니면서 FPS를 해요. 거의 고점전 같은 형식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살면서 처음 하는 강연이라서 되게 유혹해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